야, 너 한지훈 아니야? 대리기사 해? 강남 유흥가 새벽 2시. 명품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대리기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던 동창이 대리기사라니. 인생 한 번 꼬이면 답 없네. 명문대 나온 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대기업 부장인데 너는 하루 10만 원 벌기도 빠듯하겠다. 그들은 골프백을 들고 가라고 시켰고 편의점 심부름을 시켰으며 동창회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와서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잖아. 우리 연봉이 얼만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무시하던 그 대리기사가 한강그룹 전무이자 일주일 후 자신들의 새로운 상사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야, 너 한지훈 아니야? 강남 유흥가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새벽 2시 30분. 고급 룸살롱 입구에서 3명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정장 재킷은 한쪽 어깨에 걸쳤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죠. 술 냄새가 10m 밖에서도 풍겼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깔끔한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대리운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대리운전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3명 중 1명이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 너 얼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술에 취한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대리기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민석. 쟤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아니야?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민석이라 불린 남자는 대리기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잡고 웃기 시작했죠. 헐, 진짜 한지훈이네. 세상에 여기서 다 보겠네. 한지훈. 그 이름을 들은 대리기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오랜만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지훈의 대답은 짧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태주는 그의 태도에 더욱 신이 났어요. 야, 대리기사 해. 진짜로? 김태준이라 불린 남자가 지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힘이 꽤 들어간 동작이었죠. 지훈은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던 놈이 대리기사라니.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민석의 말에 태준이 동조했어요. 그러게. 우리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됐어? 지훈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차 문을 열고 뒷좌석을 가리켰죠. 타시죠. 늦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바로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훈 주위를 빙 돌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명문대 나왔다는 소문 들었는데 그게 어디였더라? 연세대 나왔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민석이 혀를 찼습니다. 와, 연대 나와서 대리기사. 등록금이 아깝네.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그 말을 들은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주먹을 쥐었다 펴며 진정시켰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끼어들었어요. 아, 동창이에요? 그럼 편하게 가겠네. 근데 대리기사면 돈은 잘 벌어요? 민석이 그 질문에 대신 답했습니다. 뭘 얼마나 벌겠어? 하루 종일 일해봤자 10만 원 벌까 말까겠지. 우리 월급이 얼만데? 연봉 억대야 억대. 태준도 거들었죠. 우리는 이번 달에 성과급까지 받았어. 보너스만 1,000만 원 넘게.
지훈이 너는 이번 달 얼마나 벌었어? 질문은 계속됐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차 문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 늦었습니다. 타시죠. 아, 알았어. 근데 말투 좀 편하게 해. 우리 고등학교 동창끼리 뭐하러 존댓말을 해. 민석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규정을 지켜야 해요. 에이, 재수없게. 그럼 맘대로 해. 세 사람은 마침내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석과 태준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고 세 번째 남자는 조수석에 앉았죠. 지우는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분당 정자동이야. 알지? 거기 고급 아파트 단지 있잖아. 민석이 주소를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태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봐. 우리 회사 이번 분기 실적 최고래. 주가도 올랐어. 진짜? 우리 스톡 옵션 대박이겠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지우는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40분이라고 알려줬죠. 차는 강남대로를 벗어나 올림픽대로로 진입했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죠. 야, 지훈아. 민석이 갑자기 지훈을 불렀습니다. 혹시 결혼했어? 아니요.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대리기사가 무슨 결혼을 해?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요즘 여자들 현실적이잖아. 태준이 거들었어요. 우리는 둘 다 결혼했어. 처가에서 아파트도 해주고. 지훈이 너는 전세도 못 살겠네. 두 사람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죠.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빛만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남대교를 건널 때였어요. 민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한강 보이지? 저 근처에 우리 회사 사옥 있어. 30층짜리 건물. 넌 가봤어? 아니요. 가볼 일도 없겠지. 거기는 임원급 이상만 출입하는 곳이거든. 태준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 한강그룹 계열사야. 들어봤지? 재벌 기업. 우리가 거기 부장이라고. 지훈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의 남자가 졸기 시작했어요. 술이 깨면서 피곤이 몰려온 것 같았죠. 하지만 뒷좌석의 민석과 태준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야, 우리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회 있는데 너도 와. 동창회요? 지훈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석이 피식 웃었어요. 응. 근데 너 오면 좀 민망하긴 할 거야. 다들 잘 나가는 애들만 모이거든.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너는 좀 뭐랄까 분위기 다운시킬 것 같은데. 태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괜히 와서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잖아.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도를 조금 높였죠. 빨리 이 손님들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 20분.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였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보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단기가 보였죠. 여기서 내릴게. 수고했어. 민석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네지는 않았어요. 야, 카드 계산됐지? 네, 앱 결제 완료됐습니다. 팁은? 민석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팁은 고객님 선택 사항입니다. 아, 그래? 근데 동창끼리 팁까지 받긴 그렇잖아. 안 그래? 민석이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준도 따라 내렸죠.
조수석의 남자도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야, 지훈아. 다음에 또 불러줄게. 동창 할인해 줄 거지? 민석의 마지막 말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죠. 안녕히 들어가세요. 세 사람이 아파트 안으로 사라지자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비서실장입니다. 나야. 퓨처 시스템 인수건 내일 아버님께 최종 보고 올려.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리고 이민석, 김태준 두 사람 인사 기록 따로 정리해도.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확인 차원이야. 전화를 끄는 지훈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여전히 한산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3개월 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경영자는 실패한다. 밑바닥부터 경험해라. 그 말을 따라 시작한 대리기사 생활.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지금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오늘 같은 밤. 술에 취한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직장인이지만 속으로는 타인을 무시하고 깔보는 모습을요. 차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지훈은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슬쩍 봤어요. 그 안에는 한강그룹 전무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죠. 대리기사 한지훈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곧 퓨처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요. 새벽 하늘에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다시 대리운전 앱을 켰어요. 새로운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편의점 좀 들러.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밤. 지훈은 또다시 같은 룸살롱 앞에 섰습니다.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도착했는데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또 이민석과 김태준이었습니다. 오, 지훈이네. 우리 전속 기사 아니야? 민석이 지훈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만 있었어요. 다른 동료는 보이지 않았죠. 야, 오늘 우리 기분 좋아. 계약 하나 따냈거든. 그러니까 편의점 들러서 맥주 좀 사와. 아직 술 더 드실 겁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거든요. 야, 우리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는 거야.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뒷좌석에 올라타자 차 안에 술 냄새가 진동했죠. 오늘도 분당이야. 빨리 가줘. 피곤해 죽겠어. 민석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잠들지 않고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야, 지훈아. 너 요즘 하루에 얼마나 벌어? 글쎄요. 날마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대충이라도. 한 10만 원 정도요. 태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10만 원? 우리 점심값이 그 정도인데. 야, 민석아 들어봐. 얘 하루에 10만 원 번대. 민석이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한 달이면 300만 원? 거기서 기름값, 차량 유지비 빼면 실제로 남는 건 얼마 안 되겠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성과금만 1,500만 원 받았어. 너 연봉보다 많지 않아? 민석의 말에 태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보너스가 너 연봉이야. 어때? 기분이 어때?
지훈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 너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아, 근데 대리기사로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두 사람은 10분 넘게 지훈을 놀려댔습니다. 학벌, 수입, 외모, 결혼 여부까지. 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건드렸죠. 차가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맥주 사와. 카스 500ml 6개. 아, 그리고 오징어 같은 안주도 좀 사고. 직접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야, 우리가 왜 가? 너 지금 일하는 거 아니야? 손님이 시키는 건 해줘야지.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만 하는 겁니다. 에이, 융통성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 대리기사지. 알았어, 내가 갈게. 민석이 투덜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지훈을 향해 중지를 세웠죠.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본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야, 화났어? 뒷좌석에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목소리 들으니까 화난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좀 심했나? 태준의 말투는 사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죠. 근데 솔직히 너도 인정해야지. 우리랑 너랑 지금 차이 엄청나잖아. 우리는 대기업 부장이고 너는 대리기사. 이게 현실이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말 좀 해봐. 재미없게. 태준이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나시나요? 뭐가? 3학년 때 수학여행. 그때 민석 씨가 버스에서 토했을 때 제가 닦아드렸던 거요.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랬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맥주를 들고 돌아왔어요. 야, 카드네. 12만 원 나왔어. 손님 것 사는 건데 제가 왜 냅니까? 지훈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석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야, 진짜? 12만 원 갖고 그래? 알았어, 내가 낼게. 민석은 불평하면서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맥주 캔을 땄어요. 야, 차 안에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시작이네. 알았어, 안 마실게. 하지만 민석은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캔을 내려놓았습니다. 차 안에 맥주 냄새가 퍼졌죠. 야, 지훈아. 너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 태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경영자요. 경영자? 뭘 경영하는데? 기업이요. 두 사람이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야, 대리기사가 무슨 경영자. 차라리 대리운전 회사 차리는 게 나을걸? 민석의 말에 태준이 거들었어요. 그것도 자본금 있어야지. 너 돈 있어? 대출이나 받아야 할걸? 지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었죠. 강 위로 달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궁금한데. 너 부모님은 뭐 하셔? 사업하십니다. 어떤 사업? 그냥 사업이요. 야, 숨기지 말고 말해봐. 치킨집? 편의점?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가 보네. 괜히 물어서 미안. 태준의 말투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분당에 가까워질 무렵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응응, 맥주 샀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석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야, 속도 좀 내. 와이프가 기다린대. 제한 속도 지켜야 합니다. 에휴, 답답해. 과속 딱지 우리가 내줄게. 아닙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석이 혀를 찼죠. 진짜 융통성 제로네. 그러니까 밑바닥이지. 차는 정자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여기서 내릴게. 민석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리기 전에 한마디 더 했죠. 야, 지훈아. 너 진짜 동창회 오지 마. 분위기 싸해질까봐 그래. 태준도 거들었습니다. 응. 우리가 하는 말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괜히 와서 상처받지 말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맥주 봉지를 들고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죠. 지우는 한동안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한승재 회장의 전화였어요. 아버님, 현장 생활 어떠냐? 배우는 게 많습니다. 힘들지 않나?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느낀 것 같았죠. 지훈아,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남을 깔보지 않는다. 약한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해야 자존감을 유지하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강남으로 향했죠. 그날 밤 지우는 총 8번의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중 3번이 술 취한 손님들의 무시와 반말을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지우는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차에 올라타 조수석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강그룹 전무 명함과 함께 서류 몇 장이 있었어요. 퓨처시스템 인수 계약서였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이민석과 김태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장 직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죠. 앞으로 2주. 지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들어오거라. 3개월 전 한강그룹 본사 65층.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승재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아버지 앞에 섰죠. 불러주셨습니까, 아버님? 앉아라. 회장실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에는 한승재 회장이 걸어온 50년의 역사가 사진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세월이었죠. 지훈아, 내가 너한테 퓨처 시스템 인수를 맡기려고 한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한승재 회장이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3개월간 현장을 경험해라.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장이라 하시면 어떤 현장 말씀이십니까? 내가 선택해라. 단 우리 그룹 계열사가 아닌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내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승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나는 18살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지. 그때 배운 게 지금까지 내 경영 철학의 뿌리야. 지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경영자는 숫자만 볼 줄 알지 사람을 보지 못한다. 너는 지금까지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어. 좋은 학교, 좋은 성적, 해외 연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회장이 돌아서서 지훈을 마주봤습니다.
밑바닥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 아버님,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MBA도 마쳤고 실무 경험도. 경험? 그게 진짜 경험이냐? 전무라는 타이틀 달고 현장 시찰 다니는 게 경험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해봐라. 무시당하고 깔보이는 경험을 해봐라. 그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퓨처 시스템 인수는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퓨처 시스템은 그가 1년 넘게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어요. 시장 조사부터 인수 전략까지 모두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3개월. 딱 그 기간만 견뎌라.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내가 뭘 배웠는지. 지우는 그날 회장실을 나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 공장, 식당, 건설 현장. 며칠을 고민한 끝에 대리기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술 취한 상태에서 가식을 벗어던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훈은 대리운전 회사에 등록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 그대로요. 학력란에는 고졸이라고 적었습니다. 경력란은 공백. 면접을 본 대리운전 회사 지점장이 물었어요. 나이가 35세면 좀 늦은 시작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실패했습니다. 지훈의 거짓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괜찮습니다. 성실하게만 하시면 돼요. 첫 출근 날 지훈은 대리운전 조끼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어요. 평소 입던 수제 정장 대신 평범한 와이셔츠. 명품 시계 대신 10,000원짜리 전자시계. 스마트폰도 최신 모델에서 구형으로 바꿨습니다. 차량은 10년 된 중고 소나타를 샀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첫 호출을 받았을 때의 긴장감을 지우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50대 사업가였어요. 술 냄새가 심했지만 예의는 있었죠.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처음 들어본 호칭이었습니다. 기사님, 전무님, 도련님이 아닌 기사님. 지우는 그날 밤 5건의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수입은 8만 원. 생각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배운 것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지훈을 하대했고, 세 번째 손님은 차에서 토했으며, 네 번째 손님은 길을 잘못 알려줬다가 화를 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여의도 펜트하우스가 아닌 구로구 원룸이었어요. 방 크기는 5평.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었고 창문은 작았죠. 하지만 지훈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지훈은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법, 길 찾는 법, 술 취한 사람 다루는 법을 배웠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강남에서 분당까지 가는 40대 회사원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팁도 잘 주는 손님이었죠. 기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덕분에 편하게 갑니다. 그 손님의 한마디가 지훈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님은 드물었어요. 대부분은 반말에 하대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심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술집에서 나오는 30대들. 그들은 대리기사를 사람이 아닌 서비스로 여겼어요. 야, 빨리 좀 와. 우리 바빠. 차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편의점 들러서 뭐 좀 사와봐. 지우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으니까요. 밑바닥을 경험해라. 무시당하는 경험을 해라. 그렇게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지우는 고등학교 동창 이민석과 김태준을 만나게 됐죠.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지우는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그저 그런 사이였어요. 친하지도 멀지도 않은 같은 반 친구.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리기사라는 걸 알자마자 완전히 무시했죠. 반말은 기본이고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인가? 상대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배워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 뭘 배웠냐? 사람은 권력과 돈이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는 것.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계속해라. 이제 1개월 남았다. 지우는 남은 한 달을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밤 대리운전을 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죠. 누가 진짜 예의가 있고 누가 가식인지, 누가 약자를 배려하고 누가 무시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민석과 김태준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총 4번을 더 지훈을 불렀어요. 그때마다 지훈을 놀리고 무시했죠. 4번째 만남에서 지훈은 두 사람이 퓨처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어요. 아니,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지훈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퓨처 시스템 인수 속도 내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민석, 김태준 두 사람 인사 파일 따로 정리해 두고요. 무슨 특별한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한승재 회장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배웠는지 보고서로 정리해라. 지훈은 일주일에 걸쳐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간의 경험, 만난 사람들, 배운 교훈까지 모두 담았죠. 보고서를 읽은 한승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내가 퓨처 시스템을 맡아라. 대표이사로 발령 내겠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기억해라.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무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훈의 3개월 현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퓨처 시스템 인수 계약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고 지훈의 대표이사 발령도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식 발표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민석과 김태준이 진실을 알게 될 날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지훈이다. 또 불러야겠다. 3개월 차 마지막 주. 금요일 밤 11시. 지훈의 스마트폰에 익숙한 번호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석이었어요. 벌써 5번째였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차를 몰았습니다. 같은 룸살롱,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 이제는 패턴이 보일 정도였죠. 도착하자 민석과 태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후배 2명도 함께였어요. 오, 우리 전속 기사님. 오랜만이야. 민석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야, 얘들아. 소개해줄게. 이 기사님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후배 2명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정말요? 동창인데 대리기사 하세요?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고등학교 때는 공부 좀 했는데 인생이 꼬였지 뭐야.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빨리 타. 오늘 우리 1차만 한 게 아니야.
이 차도 갔다 왔어. 네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석과 태주는 뒷좌석, 후배 2명은 조수석과 그 옆자리에 앉았죠.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민석과 태주는 분당, 후배들은 강남이야. 우리부터 먼저 데려다 줘.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뒷좌석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야, 지훈아. 너 우리 회사 앞 지나간 적 있지?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은 퓨처 시스템 건물을 수십 번 지나갔어요. 인수를 위해 건물 구조부터 주변 환경까지 파악했었죠. 우리 회사 30층짜리 건물이야. 강남역 근처에 있어. 직원만 500명. 민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대단하지. 우리 회사 올해 매출 1,000억 넘었어. 내년에는 코스닥 상장도 준비 중이고. 태준이 거들었어요. 야, 근데 너 월급이 얼마라고 했지? 300 정도요. 300? 우리 보너스가 그 정도야. 어때, 부럽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죠. 민석과 태주는 후배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부장님들 연봉 어느 정도 되세요? 후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리 1억 좀 넘어.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 1억 5천 정도? 민석의 대답에 후배들이 감탄했어요. 와,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직 5천도 안 되는데.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너희도 열심히 하면 돼. 태준이 선배 티를 냈습니다. 근데 동창부는 대리기사로 얼마나 버세요? 후배가 지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호기심은 감출 수 없었죠. 하루에 10만 원 정도입니다. 후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야, 그 정도면 한 달에 300이잖아. 근데 거기서 기름값, 차량 유지비 빼면 실제 남는 건 얼마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200 정도요. 쯧쯧. 우리 한 달 용돈이 그 정도인데. 태준의 말에 후배들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봤어요. 야, 근데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직도 안 했잖아. 민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당연하지. 200 받으면서 무슨 결혼을 해.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우리는 둘 다 결혼했어. 처가 지원도 빵빵하게 받고. 태준이 자랑했습니다. 처가에서 아파트 30평 해줬어. 강남에. 너는 어디 살아? 원룸입니다. 원룸? 평수가 어떻게 돼? 5평이요. 뒷좌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후배들도 이제는 대놓고 웃었어요. 야, 5평이면 진짜 작다. 우리 옷방보다 작겠는데? 민석이 과장되게 놀랐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기엔 괜찮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후회 안 돼?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태준이 물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훈의 대답에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인생은 운도 따라줘야 하거든. 우리는 운이 좋았고 너는 운이 없었던 거지. 차가 분당에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은 익숙한 길을 따라 운전했죠. 야, 근데 너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 사업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 그냥 사업입니다. 또 숨기네. 뭐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야, 그나저나 다음 주 동창회 있는데 너 오지 마. 진짜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 왜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다들 잘 나가는 애들만 모여.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근데 거기 대리기사가 오면 어떻게 돼? 애들이 다 불편해할걸?
저도 같은 동창인데요. 지훈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가서 뭐하게. 애들 자랑 듣고 있으면 기분만 나쁘잖아. 태준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상처받지 말고 그냥 쉬어. 우리가 사진이나 보내줄게.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정자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석과 태준이 내렸죠. 야, 수고했어. 카드 결제됐지? 네. 야, 근데 팁은 왜 항상 안 줘? 태준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에이, 동창인데 뭐. 그냥 우정으로 해주는 거지. 두 사람이 웃으며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후배 2명을 태우고 지우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지자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사님, 부장님들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동창이라면서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무시하죠. 지훈의 말에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요. 위에서 아래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일상이에요. 그래요? 네. 특히 부장급들이 심해요. 대리 사원들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인격 모독도 자주 하고. 또 다른 후배가 거들었습니다. 민석 부장님이랑 태준 부장님도 회사에서 엄청 까칠하기로 유명해요. 직원들 뒤에서 욕 엄청 해요. 지우는 백미러로 두 후배를 봤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직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좋은 회사인 척 하는데 내부는 완전 다르거든요. 지우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두 후배를 강남에 내려준 후 지우는 혼자가 됐습니다. 새벽 2시. 도로는 한산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였죠. 전무님, 퓨처 시스템 인수 최종 계약 완료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표이사 발령은 다음 주 월요일 공시됩니다. 언론 보도도 그날 나갈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석, 김태준 두 사람 인사 파일 정리 완료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직접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여의도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대리기사 한지훈은 사라지고 한강그룹 전무 한지훈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민석과 김태준은 자신들의 새로운 상사가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훈은 차를 몰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무시당하고 깔보였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많았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상대의 지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는 것. 그리고 이민석과 김태준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비어있다는 것. 차는 구로구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5평짜리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개월간의 위장 생활이 드디어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전무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한강그룹 본사 62층 전략회의실. 지우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입은 수제 정장이었어요. 몸에 딱 맞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이 났죠.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퓨처 시스템 인수권 최종 보고 올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퓨처 시스템의 재무제표가 떴어요. 작년 매출 950억, 올해 목표 1100억입니다.
하지만 실제 달성 가능성은 70% 수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부 관리 부실입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직률이 업계 평균보다 30%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비서실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죠. 중간 관리자들의 리더십 부재가 심각합니다. 부장급 이상이 직원들을 관리가 아닌 통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갑질,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익명 설문 조사 결과 직원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4.2점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부장급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영업본부 이민석 부장과 기획팀 김태준 부장입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민석 부장은 실적은 좋지만 직원 관리가 최악입니다. 부하 직원 5명이 1년 안에 모두 그만뒀습니다. 김태준 부장은요? 허위 보고가 많습니다. 실적을 부풀려서 보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훈은 서류를 넘기며 두 사람의 인사 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학력은 서울대 경영학과, 경력 10년, 연봉 1억 2천만 원, 스톡옵션 보유.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는 이력이었죠. 하지만 직원 평가는 최하위였습니다. 인수 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M&A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3개월 관찰 기간을 두고 문제 직원은 단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월은 너무 깁니다. 1개월 안에 평가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발은 감수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대표이사로 부임합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무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보통은 외부 CEO를 영입하는데 제가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현장도 경험했고요. 현장 경험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인수 후 경영 전략, 조직 개편안, 투자 계획까지 모두 논의했죠.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아버지 한승재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퓨처 시스템 인수 완료됐습니다. 수고했다. 3개월 현장 생활은 어땠느냐? 많이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퓨처 시스템을 내 손으로 바꿔봐라. 제대로 된 회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회장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감정은 없겠지? 3개월간 무시당한 것 때문에.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좋아.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마라. 지훈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나 민석이야. 지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야, 존댓말 하지 마. 어색하게. 있잖아, 금요일 밤에 우리 좀 태워줄 수 있어? 금요일이요? 응. 회사 회식이 있거든. 끝나고 바로 연락할게. 팀원들도 있을 건데 괜찮지?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중요한 일 있어? 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재수없게. 알았어. 다른 기사 부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금요일. 그날은 퓨처 시스템 인수 공식 발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대표이사 취임도 함께 공개되는 날이었죠. 며칠 후 목요일. 지훈은 마지막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손님은 60대 노신사였어요. 기사님, 안전하게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신사가 팁으로 5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사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요즘 젊은 기사들은 불친절한데 기사님은 정말 예의 바르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능숙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노신사를 집까지 모셔드리고 지우는 차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3개월간의 대리기사 생활이 드디어 끝났죠. 지우는 대리운전 조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3개월 전에 한강그룹 전무 한지훈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구로구 원룸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대리운전 조끼. 조끼를 보며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버릴까, 보관할까. 결국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3개월간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지우는 한강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들이 줄지어 인사했어요. 전무님 출근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퓨처 시스템 조직도 주요 인물 리스트, 재무 현황. 그리고 이민석과 김태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강그룹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30명이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한승재 회장과 지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강그룹이 퓨처 시스템 인수를 공식 발표합니다. 회장의 말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한지훈 전무를 임명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표이사 발령은 이례적이었으니까요. 한 전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지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진짜 리더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된다는 것. 기자회견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사진 촬영도 했죠. 같은 시각 퓨처 시스템 사무실. 이민석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어요. 한강그룹 퓨처 시스템 인수 확정. 새 대표의 한지훈 전무. 민석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죠. 그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지난 3개월간 자신이 무시했던 대리기사 한지훈이었습니다. 야, 태준아. 이거 봐. 금요일 오후 3시. 퓨처 시스템 사무실. 민석이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뭐? 왜 그래? 태준이 민석의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죠. 이거 봐. 우리 회사 인수한 한강그룹 새 대표. 화면에는 한지훈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한강그룹 전무라는 타이틀. 태준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아는 그 한지훈? 민석이 다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이 나왔어요. 각도는 달랐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죠. 미쳤다. 진짜 미쳤어. 민석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태준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급히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야,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민석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우리 완전 끝났어. 3개월 동안 얼마나 무시했는데. 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아닐까? 이름만 같은 거 아니야? 민석이 스마트폰으로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강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원 소개를 봤어요. 한지훈 35세,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 MBA. 학력까지 똑같았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태준이 물었습니다. 모르는 척? 3개월 동안 대리기사로 우리 차 몰았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 그럼 사과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될 것 같아? 너무 늦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는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수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그때 민석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장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석 부장님, 지금 회의실 계신가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새 대표이사님이 내일 토요일 오전에 긴급 임원회의 소집하셨습니다. 부장급 이상 전원 참석입니다. 민석과 태준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석이 태준을 봤습니다. 내일 회의래. 부장급 전원. 뭐 하는 회의야? 모르겠어. 근데 좋은 일은 아닐 거야. 그날 저녁 민석은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응, 그냥 피곤해서. 민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회사 상황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석은 계속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한지훈에 관한 기사를 계속 검색했죠. 재벌 3세 출신, 하버드 MBA 우등 졸업, 30대 최연소 그룹 전무. 화려한 이력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보, 밥 먹으면서 핸드폰 좀 그만 봐. 아내가 잔소리했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비슷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죠. 대리기사한테 했던 말들. 골프백을 들고 가라고 했던 것. 편의점 심부름 시켰던 것. 동창회 오지 말라고 했던 것.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퓨처시스템 회의실. 부장급 이상 2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민석과 태준은 제일 뒤쪽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의도였죠. 9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하얀 셔츠.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3개월 전 대리운전 조끼를 입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한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강그룹 전무이자 이제 퓨처시스템 대표이사입니다. 지훈이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민석과 태준에게 머물렀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벌 3세가 대리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신분을 숨기고 3개월간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 회사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고 편하게 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대리기사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분들. 태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가 자기보다 약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리더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된다는 것을. 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이 회사를 바꾸겠습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 갑질 문화,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3개월 동안 직접, 간접적으로. 누가 직원을 존중하는지, 누가 무시하는지.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1개월 후 인사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적만이 아닌 리더십, 인성까지 포함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직 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까지 평가와는 다른 기준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만 보는 평가는 끝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봅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새로운 경영 방침, 조직 문화 개선안, 직원 복지 확대 등이 발표됐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민석과 태준도 일어섰어요. 이민석 부장님, 김태준 부장님. 지훈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남아주시겠습니까? 다른 임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석과 태준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지훈은 여유롭게 의자에 앉았죠. 오랜만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과하시려고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지훈이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막았습니다. 몰라서요? 제가 대리기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대한 거 아닙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골프백 들고 가라고 했고 편의점 심부름 시켰고 동창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앞에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인생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리기사로 일할 때 여러분 회사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부장님들이 얼마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개월 후 평가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뀔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인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3개월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사람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회의실을 나온 민석과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로를 쳐다봤죠. 우리 진짜 바뀌어야 해.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난 3개월간의 행동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지우는 대표이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첫 회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 반응이 좋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3개월간의 대리기사 생활.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속보입니다. 한강그룹이 중견 IT기업 퓨처시스템 인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TV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석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새로운 대표이사로 한지훈 전무가 임명됐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로 대기업 CEO가 되는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화면에 지훈의 모습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모습,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민석의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당신 회사 인수됐다며? 새 사장 엄청 잘생겼네. 응, 봤어. 민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던데. 35살이면 당신이랑 동갑이잖아. 능력 있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사 분위기 어때? 다들 불안해하지 않아? 글쎄, 아직 모르겠어. 민석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태준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 거실에서요. 한지훈 전무는 하버드 MBA 출신으로 지난 5년간 한강그룹 M&A 업무를 총괄해왔습니다. 뉴스는 지훈의 화려한 이력을 계속 소개했습니다. 태준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의 전화였죠. 야, 뉴스 봤어? 봤어.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일단 회사 가보자.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 아직 직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죠. 민석 부장님, 새 대표님 보셨어요? 한 대리가 물었습니다. 응, 뉴스로 봤어. 엄청 젊으시던데요. 우리 회사 어떻게 바뀔까요? 글쎄, 두고 봐야지. 민석은 자리에 앉아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지훈에 관한 기사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재벌 3세 출신 한지훈, 30대 CEO 등극. 하버드 MBA 출신 엘리트 퓨처시스템 새 수장. 젊은 경영자의 혁신, 기대감 고조. 모든 기사가 지훈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기사 댓글을 읽었어요. 와, 35살의 대표이사. 부럽다. 재벌은 다르네. 우리는 35살의 대리인데. 능력 있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 댓글을 읽을수록 민석의 기분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 조회가 소집됐습니다. 대회의실에 300명이 넘는 직원이 모였어요. 단상에 한지훈이 올라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죠. 하지만 민석과 태준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강그룹 전무이자 이제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특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현장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신분을 숨기고 밤마다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민석이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도 민석을 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가 자기보다 약할 때 드러난다는 것. 지훈의 시선이 민석과 태준에게 향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회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 수평적인 문화를 가진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1개월간 여러분을 관찰하겠습니다. 누가 좋은 리더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에 따라 조직을 재편하겠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대리기사로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무시도 당했고 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혹시 우리 회사 직원도 태우신 적 있으세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꽤 여러 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혹시 자기가 탔던 건 아닐까 궁금해했어요. 그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민석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여기저기 대화가 들렸죠. 대표님 대리기사 하셨대. 대박이다. 혹시 내가 탄 적 있을까? 기억이 안 나. 나 예의 없게 굴었으면 어떡하지? 민석과 태준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민석이 세면대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완전히 찍혔어. 대표님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잖아. 그럼 우리 어떡해? 진짜 잘릴 수도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자. 직원들한테 잘하고 실적도 올리고. 그게 될까?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두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민석 부장님이랑 태준 부장님 표정 봤어? 완전 안 좋던데. 아, 그분들 대표님이랑 같이 고등학교 다녔대. 진짜? 그럼 대리기사일 때 탔을 수도 있겠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태준은 식당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 3시. 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민석 부장님, 대표님께서 5시에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저를요? 네. 그리고 태준 부장님도 함께요. 민석은 전화를 끊고 태준에게 알렸습니다. 5시에 대표님 면담이래. 우리 둘이. 뭐 하는 면담이야? 모르겠어.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5시가 됐어요. 민석과 태준은 대표이사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지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지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석과 태준은 어색하게 앉았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분의 지난 3년간 인사평가 기록입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직원 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민석이 입을 열려다 말고 다물었습니다. 특히 부하 직원 이직률이 업계 평균의 3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리기사로 일할 때 두 분의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분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1개월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진심으로. 정말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 달간 매주 저와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은 깊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민석에게 말했어요. 우리 진짜 바뀌어야 해. 응. 이번엔 진심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석 부장님, 이 보고서 좀 봐주시겠어요? 한 달 후. 화요일 오후 2시. 민석의 책상 앞에 신입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 어디 보자. 민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던지듯이 받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천천히 읽으며 메모까지 했죠. 여기 부분은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요? 민석이 직접 펜으로 표시해가며 설명했습니다. 반말이 아닌 존댓말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신입사원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시 작성해서 내일 보여주세요. 네, 부장님. 신입사원이 돌아간 후 옆자리 대리가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무섭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편하게 여쭤볼 수 있어요.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같은 시각 태준도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팀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태준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면 안 될까요? 한 대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으세요? 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준 부장님 정말 달라지셨어. 그러게. 예전에는 의견 내면 무시하셨는데. 새 대표님이 오셔서 그런가 봐. 회사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어. 금요일 오후 5시. 민석과 태준은 대표이사실로 향했습니다. 한 달간의 마지막 면담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자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앉으세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석과 태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두 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직원들 피드백도 받았고요. 지훈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석 부장님 팀 만족도 한 달 전 3.2점에서 지금 7.8점입니다. 태준 부장님은 3.5점에서 8.1점.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진심이 직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증거입니다. 대표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준도 덧붙였어요. 지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두 분을 바꿨나요?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대표님께 했던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표정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대표님. 두 분 모두 승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사로 발령 내겠습니다. 민석과 태준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승진의 이유는 실적이 아닙니다. 변화하려는 의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석과 태준은 서로를 봤어요. 우리 진짜 운 좋았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운이 아니라 기회였어. 대표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심 어린 악수였어요. 한편 지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죠. 대표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원했던 변화입니다. 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개월간의 대리기사 생활이 떠올랐어요. 무시당하고 깔보였던 순간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한승재 회장의 전화였어요. 아버님, 지우나 퓨처 시스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던데.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잘 적용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우나 3개월 전 내가 왜 현장을 경험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네, 아버님.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 리더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기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마라. 대리기사로 일했던 그 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리운전 조끼가 접혀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며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퓨처 시스템 전 직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리조트였어요.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 민석과 태준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훈을 조용한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대표님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매일 생각합니다. 태준도 함께 인사했어요. 지우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민석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훈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저는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회사를 바꾸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두 분의 의지 덕분입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봤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3개월이나 대리기사로 일하셨습니까?
꼭 그래야 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벗어던졌을 때 남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이니까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네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워크숍 마지막 일정으로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지훈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대리기사를 했는지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상대의 지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는 것.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여도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프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온 날, 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대표님, 이번 분기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체 평균 8.9점. 3개월 전 4.2점에서 2배 이상 올랐죠. 좋은 결과네요. 네. 그리고 이직률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입사 지원자가 3배 늘었습니다. 지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죠.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한강그룹 계열사 퓨처시스템이 업계 베스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는 여의도 한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한승재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잘했다, 아들. 감사합니다, 아버님. 3개월간의 현장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나도 몰랐다. 저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아, 이제 내가 진짜 리더가 됐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리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은 곳을 보는 사람이 되어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3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구로구 5평 원룸. 좁고 답답했던 그 공간. 하지만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대리운전 조끼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지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민석과 태준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하지만 분명한 건 3개월간의 경험이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청소하는 미화원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훈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미화원이 놀라며 화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이 인사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지우는 대리기사로 일했던 3개월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것이니까요.